조선일보의 만행, 그 중에 하나를 한번 제가 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김희중 부속실장,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그 당시에 돈을 전달했다고 하는 여성 행정관에게 혼쭐이 났다, 대질신문할 때. 그러면서 조선일보가 막 보도를 했어요. 행정관이 나한테 삿대질했다고 하고 막 네가 나를 언제 인간 취급이라도 언제 했더냐 뭐 그러면서 10만 달러를 언제 줬냐 뭐 이런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대질신문할 때. 근데 김희중 전 부속실장이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 중에서 사실인 것은 대질신문한 것 빼고는 없다. 조선일보 이 사람들 왜 이러냐. 저쪽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나를 인격적으로 깎아내려 신뢰성을 낮추는 의도라고 이런 행태가 저쪽의 그릇이다 이렇게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것까지 보도가 됐거든요. 김희중 비서관이 세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김백준보다 훨씬 더 김희중 진술이 정말 MB를 아프게 만들었고 결국 MB는 기자회견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기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고 이게 다 김희중의 진술과 아픈 내용 때문에 그런데 결국 이 진술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 그것은 결국은 김희중이 왜 그런 발언을 했겠냐. 김희중의 개인적인 보복이다, 복수다, 개인 감정이다, 한풀이다. 막 초기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결국 김희중 비서관의 발언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발언의 진위를 그렇게 왜곡해서 몰아갔을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있지도 않는 보도, 있지도 않는 가공의 인물을 앞세워서 허위사실까지 언론이 보도하는 것을 보면 우리 언론의 이 흑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나오는 전직 청와대 행정관 장모 씨가 김윤옥, 이명박을 보좌했던 50년 그 아줌마예요. 가해동 아줌마. 네, 가해동 아줌마. 공식적으로 행정관을 지냈으니까 아줌마를 호칭은 좀 비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요게 그 조선일보 등이 갖고 있는 박근혜는 또 버릴 때는 또 가열차게 잘 버려요. 국정농단 때 보면 조선일보까지 가서 해가지고 무너뜨렸으니까. 근데 이명박까지 무너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자기들 나름의 어떤 이익 결사체로서의 막중한 임무가 있어 보이기는 해요. 김희중의 진술이 가장 결정적인데 그 진술을 결정적으로 깎아내리는 허위사실로. 이거는 MB 측과의 결탁도 의심해 볼 만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보도는 그 장 행정관 아주머니가 아닌 다른 사람의 취재입니까? 지금 팩트가 어떻게 됩니까? 이걸 정리하고. 이명박 측에서 조선일보에게 의리한 기사라 보여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인터뷰에 응한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 장 행정관 아주머니한테 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한 겁니까? 이제 김희중에 한 명이 있고 김희중과 장 행정관이 만났을 거 아닙니까? 대질신문을. 그리고 나서 난 기사 아닌가요? 요거는 추정컨대 여성 행정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명박 쪽 사람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쪽 사람의 이름을 빌어서 이명박 측에서는 조선일보에게 의리한 기사처럼 보이는 거죠. 가짜로 우리 쪽 행정관이 검찰 조사를 받고 나와서 김희중하고 대질신문을 했는데 이렇게 했다더라고 허위 제보 비슷한 걸 해주고 조선일보는 그걸 내는 형태로 저는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김희중 실장이 이런 행태가 저쪽의 그릇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조선일보를 이용해서 김희중이 마치 허위 뭐 자백이라도 한 것처럼 깎아내리려는 행태를 이쪽이 작업을 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인간 취급이나 언제 했더냐 이런 발언이 장 행정관 아주머니의 발언인지 아니면 장 행정관이 아주머니 발언이라고 누가 전한 건지 기자에게. 후자이죠. 후자입니까? 후자죠. 네, 예. 그 여성 행정관이 취재에 응한 적이 없어요. 어떤 언론과도. 그러면 그 소스는 분명히 검찰에서 나오지는 않았을 거고 이명박 측에서는 그쪽 사람이니까 그렇게 했다더라를 조선일보 그러면 분명히 지네요. 김희중과 장 행정관의 대질신문에 관련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숨도 모시고 있었다. 한쪽에서는 인간 취급했더냐 이렇게 발언이 두 개인데 그러니까 이 얘기 좀 복잡해진데 김희중 비서관은 숨도 못 쉬고 앉아 있었다 이렇게 했고 본인이 직접 인간 취급도 안 했다라는 이야기는 장 행정관이 한 말이 아니고 전해들은 누군가의 만들어진 이야기다. 그러면 진실은 김희중 행정관이 이겼네요. 그 사이에 검찰이 있잖아요. 네. 상황을 본 사람들이 있잖아. 네. 김희중이 직접 JTBC에 전화를 걸어요. 그 조선일보 보도가 잘못된 거라고 반박을 하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김희중이 진실일 가능성이 100%죠. 네. 검찰은 보고 있는데 뭐. 그리고 이때 가회동 아주머니도 아니고 당시의 보좌관들이 가회동 장할매라고 불렀었대요. 그러니까 50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20대에 그 집에 들어갔어도 지금 70인 거예요. 완전 할머니가 맞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조선일보의 행태와 마찬가지로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졌다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조중동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좋아서 아주 폭죽 터뜨리고 난리가 났는데 난 정말 이 부분이 정말 못마땅한 게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지지율 조사라고 하는 건 매주 매일 선거하는 효과라고 누가 표현하더라고요. 선거하는 효과가 있듯이 계속해서 지지율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고 국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나온 여론조사가 바로 갤럽이에요. 갤럽 최시중의 갤럽? 여기 지금 국정 지지도가 64% 나왔다 그러고 며칠 전에 나왔던 리얼미터는 50%, 59점 뭐 이렇게 59.8 사실상 60인데 이거 가지고 이제 몇 포인트 떨어졌으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어쩌네 저쩌네 굉장히 많은 말들을 쏟아내면서 무엇 때문인지 분석하고 저는 그런 분석을 하고 그렇게 호들갑 떠는 게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많은 사람들이 지지율이 50%대다. 59.8도 50%대는 맞는데요. 근데 저는 이 지지율이 지금 얼마나 떨어졌냐, 안 떨어졌냐, 얼마나 떨어졌냐 문제를 지켜보면서 그러면 떨어졌다면 왜 떨어졌을까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우선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오늘 갤럽 64, 50%대로 떨어지지 않았다는 64를 우리가 기억하시기로 하고 떨어졌다면 왜 떨어졌을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대구 경북에서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우리 지지율이. 그러면 대구 경북이 상대적으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반등되고 오른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지난 평양올림픽 더 씌우기. 이것 때문에 대구 경북에서 약간 우리는 떨어지고 자유한국당은 오르고 결국 이것은 한편으로는 홍준표의 보수 결집을 호소하는 것이 조금 먹혔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문제는 그러면 떨어져서 어떻게 할 거냐. 이명박 조사도 그만하고 적폐청산 그만하고 뭐 또 말도 안 되는 경제 살리게 하자라고 또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적폐청산은 멈추지 말고 계속하고 이거 어제 오늘 하루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하고 그리고 우리 미래를 그리는 그리고 경제와 청년 일자리를 찾는 일도 역시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투트랙으로 계속 나가줘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보수 진영이나 언론들이 지금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봐라. 너희들이 적폐청산만 하고 MB 수사하고 박근혜 수사만 계속하고 있으니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난해 9월 달에 5차 핵실험 이게 일어나면서 그때 당시에 갤럽에서 65%였었거든요. 네. 지금 64%인데 지난주보다 3포인트 하락한 건데요. 이게 호들갑 떨 일이 사실 아닌 게 원래 정상적으로요. 이 정도 되는 취임의 지지율은요. 트럼프를 보시면 알아요. 트럼프는 20%, 10%대에 막 박박 기는 경우가 꽤 많아요. 원래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50%만 조금 넘으면 됩니다. 꾸준히 갔다가 50% 밑으로 내려가면 위험, 50% 이상으로 올라오면 괜찮다. 이런 정도 반응이 정상적인 건데 워낙에 이례적으로 고공 지지율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좀 호들갑을 떨고 있는 건데요. 이게 보면은 3% 떨어진 건데 그중에 부정평가의 이유가 평창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과 동시 입장 그리고 과거사 들춤 보복정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남북 단일팀이 25% 그리고 과거사 문제가 14%인데 3% 빠진 이유를 이 정도의 비율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있어요. 북핵 때 안보 이슈로 빠지잖아요. 한국이 아무리 잘해줘봐야 북한은 핵실험한다라는 인식 속에 보수적 안보관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일시적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남북 단일팀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긍정적인 측면만을 언론이 계속 보도를 했다면 원래 올라갔을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부정적인 측면을 계속 보도를 하니까 여기에 어떤 가치 판단하기 힘드신 분들이 아니 왜 평창에서 올림픽 하는데 북한 애들을 더 이렇게 막 띄우지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 3% 다 합쳐서 빠졌다고 해서 이게 국민적 지지율이 빠지고 있다가 아니고 이슈에 따라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속 2주 그런 논란에 의해서 빠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조중동과 자유한국당은 신이 나가지고 봐라 문재인 대통령 계속 빠질 거야라고 지금 이렇게 빠지는 거를 부채질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아이스하키 단일팀 문제만 하더라도요. 조금 더 성숙한 더 충분한 내부 논의가 없었다는 건 사실은 정부도 인정했고요. 문제는 아이스하키 팀이 비인기 종목이었는데 드디어 이 논란을 통해서 어쨌든 실업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이건 대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스하키 팀으로 보면 잠깐의 아픔도 있었고 오랫동안 준비해온 선수들이 북한 선수들과 함께 단일팀을 만들면서 약간 그 경기를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던 건 사실이고 그러나 또 결과적으로
그런 논란 과정 속에서 또 정책이 긍정적으로 실업팀이 만들어지는 것. 이건 어떤 정책이든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있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의 문제인데 바로 문재인 대통령은 이 아이스하키 단일팀 논란을 긍정적으로 실업팀으로 전환시켜서 아이스하키를 국민들 속에 아이스하키 경기를 국민들 속에 더 다가가는 팀으로 전환시켜버리는 이런 기가 막힌 어떤 그 정책 결정을 하는 걸 보면서 설령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지지율이 좀 빠졌다 하더라도 다시 마음 이렇게 다잡고 또 지지율이 오를 거다 확신을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낮은 자세로 임하는 거 정말 높게 평가하고 좋은데 지지율 떨어지는 논란에 있어서는 그걸 인정하고 가는 것은 100% 옳은 방식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2주 연속 떨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지율 떨어진 걸 인정하고 가는 자세 속에는 어쩌면 이게 정치도 전쟁이라는 어떤 등식을 놓고 봤을 때는 사기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쩔 때는 모른 척하고 가는 경우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잘못했으니까 인정하는 거지. 그러면 이게 적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인정하면서 너희들 반성하는 자세가 좋네 이런 게 아니고 더 공격을 해서 또 더 지지율이 빠지는 그런 형태로 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결국 정책을 집행하고 수행해가는 대통령 입장에서 또 정부 입장에서는요. 하나하나 정책이 매우 세밀해야 되고 그 정책으로 인해서 만약 국민들이 한 사람이라도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빨리 그걸 치유해주는 행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비트코인 문제만 하더라도 법무부 장관이 무슨 도박하고 있냐라고 그 비트코인 거래소를 폐쇄하려고 하니까 바로 젊은 친구들이 당신들 부모 세대들은 있지도 않는 땅에다가 수천억 투입하고 부동산 투기해서 돈 벌었는데 우리는 좀 돈 좀 벌라니까 너희들은 어른 세대들은 뭐냐 이렇게 저항했던 것은 어쩌면 그 이유 있는 저항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정책을 펴나갈 때 조금이라도 마음에 상처를 주면 바로바로 고쳐가는 것. 그동안 오랫동안 아이스하키 팀 선수가 되기 위해서 무궁무진 노력을 했는데 그 선수들이 경기를 앞두고 뛸 수가 없다. 더 큰 대의를 위해 뛸 수가 없다 하더라도 더 큰 대의를 위한다 하더라도 뛸 수 없는 상황이 오면 빨리 그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바로 미래를 밝혀주는 실업팀을 구성한다거나 그런 것은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그 대구 경북 쪽에서도 지지율이 45% 나와요. 부산, 울산, 경남, PK에서도 63% 나오는데 갤럽 조사가 64%라고 하면은 저는 역대급으로만 비교하면 역대급 고공 지지율이에요. 아직도. 물론 추세도 중요해요. 여론조사는. 그런 면에서 기죽지 않고 하던 대로 가는 것. 예를 들어서 부정평가 이유 중에 남북 단일팀 구성, 동시 입장 이런 게 들어가 있다고 해서 이걸 후퇴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건 단일팀 구성 동시 입장 이것을 부정평가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에 나온 결과니까요. 네, 예. 그리고 과거사 들춤 보복 정치 그러니까 이런 의제에 대해서 14%가 부정평가 이유라고 하는데 무시하고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안철수 씨의 발언이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또? KBS 사장 해임은 새로운 방송 적폐다. 국민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정부가 올림픽에 업적을 남겨서 지지율 높이겠다는 망상은 버려야 된대. 안철수 씨는 정말 어느 당 진짜 어느 나라 당입니까? 어느 나라 당? 이 정도 워딩으로만 보면요 자유한국당의 홍준표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보다 못한데요. KBS 사장은요 제가 얼마 전 최민희 의원 방송에서 고대영 사장이 해왔던 것들을 쭉 리스트로 나열해 준 적이 있어요. 이것은 언론이 아니에요. 고대영 관련돼 있는 사건들 보면 그냥 깡패입니다. 더군다나 법인카드를 막 어마어마하게 써요. 그 의사들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막 갖다 쓰듯이. 그래서 해임된 사람들 고대영의 어떤 불법적인 걸 해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철수 씨는 철수하세요. 안 철수하신다고요? 철수하세요. 예. 그래서 올림픽을 업적을 남겨가지고 지지율 높이겠다는 망상도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웃기고요. 이런 이야기를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이야기인가요, 이게? 철수해 주세요. 에이씨. 조선일보의 만행. 그 중에 하나를 한번 제가 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김희중 부속실장,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그 당시에 돈을 전달했다고 하는 여성 행정관에게 혼쭐이 났다. 대질신문할 때.
그러면서 조선일보가 막 보도를 했어요. 행정관이 나한테 삿대질했다고 하고 막 네가 나를 언제 인간 취급이라도 언제 했더냐 뭐 그러면서 10만 달러를 언제 줬냐 뭐 이런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대질신문할 때. 근데 김희중 전 부속실장이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 중에서 사실인 것은 대질신문한 것 빼고는 없다. 조선일보 이 사람들 왜 이러냐. 저쪽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나를 인격적으로 깎아내려 신뢰성을 낮추는 의도라고 이런 행태가 저쪽의 그릇이다 이렇게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것까지 보도가 됐거든요. 김희중 비서관이 세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김백준보다 훨씬 더 김희중 진술이 정말 MB를 아프게 만들었고 결국 MB는 기자회견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기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고 이게 다 김희중의 진술과 아픈 내용 때문에 그런데 결국 이 진술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 그것은 결국은 김희중이 왜 그런 발언을 했겠냐. 김희중의 개인적인 보복이다, 복수다, 개인 감정이다, 한풀이다. 막 청문회에 관련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숨도 못 쉬고 있었다. 한쪽에서는 인간 취급했더냐 이렇게 발언이 두 개인데 그러니까 이게 좀 복잡해진데 김희중 비서관은 숨도 못 쉬고 앉아 있었다 이렇게 했고 본인이 직접 인간 취급도 안 했다라는 이야기는 장 행정관이 한 말이 아니고 전해들은 누군가의 만들어진 이야기다. 그러면 진실은 김희중 행정관이 이겼네요. 그 사이에 검찰이 있잖아요. 네. 상황을 본 사람들이 있잖아. 네. 김희중이 직접 JTBC에 전화를 걸어요. 그 조선일보 보도가 잘못된 거라고 반박을 하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김희중이 진실일 가능성이 100%죠. 네. 검찰은 보고 있는데 뭐. 그리고 이때 가회동 아주머니도 아니고 당시의 보좌관들이 가회동 장할매라고 불렀었대요. 그러니까 50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20대에 그 집에 들어갔어도 지금 70인 거예요. 완전 할머니가 맞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조선일보의 행태와 마찬가지로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졌다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조중동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좋아서 아주 폭죽 터뜨리고 난리가 났는데 난 정말 이 부분이 정말 못마땅한 게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지지율 조사라고 하는 건 매주 매일 선거하는 효과라고 누가 표현하더라고요. 선거하는 효과가 를 요청했을 때 장 행정관 아주머니한테 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한 겁니까? 이제 김희중에 한 명이 있고 김희중과 장 행정관이 만났을 거 아닙니까? 대질신문을. 그리고 나서 난 기사 아닌가요? 요거는 추정컨대 여성 행정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명박 쪽 사람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쪽 사람의 이름을 빌어서 이명박 측에서는 조선일보에게 의리한 기사처럼 보이는 거죠. 가짜로 우리 쪽 행정관이 검찰 조사를 받고 나와서 김희중하고 대질신문을 했는데 이렇게 했다더라고 허위 제보 비슷한 걸 해주고 조선일보는 그걸 내는 형태로 저는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김희중 실장이 이런 행태가 저쪽의 그릇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조선일보를 이용해서 김희중이 마치 허위 뭐 자백이라도 한 것처럼 깎아내리려는 행태를 이쪽이 작업을 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인간 취급이나 언제 했더냐 이런 발언이 장 행정관 아주머니의 발언인지 아니면 장 행정관이 아주머니 발언이라고 누가 전한 건지 기자에게. 후자이죠. 후자입니까? 후자죠. 네, 예, 예. 그 여성 행정관이 취재에 응한 적이 없어요. 어떤 언론과도. 그러면 그 소스는 분명히 검찰에서 나오지는 않았을 거고 이명박 측에서는 그쪽 사람이니까 그렇게 했다더라를 조선일보 그러면 분명히 지네요. 김희중과 장 행정관의 대질심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결국 김희중 비서관의 발언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발언의 진위를 그렇게 왜곡해서 몰아갔을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있지도 않는 보도, 있지도 않는 가공의 인물을 앞세워서 허위사실까지 언론이 보도하는 것을 보면 우리 언론의 이 흑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나오는 전직 청와대 행정관 장모 씨가 김윤옥, 이명박을 보좌했던 50년 그 아줌마예요. 가해동 아줌마. 네, 가해동 아줌마. 공식적으로 행정관을 지냈으니까 아줌마를 호칭은 좀 비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요게 그 조선일보 등이 갖고 있는 박근혜는 또 버릴 때는 또 가열차게 잘 버려요. 국정농단 때 보면 조선일보까지 가서 해가지고 무너뜨렸으니까. 근데 이명박까지 무너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자기들 나름의 어떤 이익 결사체로서의 막중한 임무가 있어 보이기는 해요. 김희중의 진술이 가장 결정적인데 그 진술을 결정적으로 깎아내리는 허위사실로. 이거는 MB 측과의 결탁도 의심해 볼 만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보도는 그 장 행정관 아주머니가 아닌 다른 사람의
취재입니까? 지금 팩트가 어떻게 됩니까? 이걸 정리하고. 이명박 측에서 조선일보에게 의리한 기사라 보여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인터뷰에 응한 기자가 인터뷰 듯이 계속해서 지지율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고 국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나온 여론조사가 바로 갤럽이에요. 갤럽 최시중의 갤럽 여기 지금 국정 지지도가 64% 나왔다 그러고 며칠 전에 나왔던 리얼미터는 50%, 59점 뭐 이렇게 59.8 사실상 60인데 이거 가지고 이제 몇 포인트 떨어졌으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어쩌네 저쩌네 굉장히 많은 말들을 쏟아내면서 무엇 때문인지 분석하고 저는 그런 분석을 하고 그렇게 호들갑 떠는 게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많은 사람들이 지지율이 50%대다. 59.8도 50%대는 맞는데요. 근데 저는 이 지지율이 지금 얼마나 떨어졌냐, 안 떨어졌냐, 얼마나 떨어졌냐 문제를 지켜보면서 그러면 떨어졌다면 왜 떨어졌을까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우선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오늘 갤럽 64, 50%대로 떨어지지 않았다는 64를 우리가 기억하시기로 하고 떨어졌다면 왜 떨어졌을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대구 경북에서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우리 지지율이. 그러면 대구 경북이 상대적으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반등되고 오른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지난 평양올림픽